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2020년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과연 이 예측이 맞았는지 또는 틀렸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USA Today가 2020년에 대한 20개의 예측을 내놨는데 이 예측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는 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명의 미래학자들 또 연구소, 정부기관 등이 인간의 생명이라든가 기술, 기후, 과학, 환경 이런 면에 대한 예상을 했었습니다. 2020년도에 변화될 것에 대한 예상인데 지금 이제 2020년을 5일 남겨놓고 그 예측의 적중도가 어떤가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2020년도에 지구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누가 될 것인가, 민족주의 또는 인정주의는 사라지게 될 것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잠수함이 최저 해역에 안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이 화성에 언제 갈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입니다. 맞는 것, 틀린 것,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대답이 다양합니다. 우선 인간의 수명 문제인데 1999년도에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인간이 2020년이 되면 평균 수명이 100살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웨이가 예측을 한 것인데 이런 이론입니다. 컴퓨터라이즈된 건강 측정기가 이제 시계라든가 귀걸이 옷에 남기 때문에 건강을 수시로 체크해주고 필요한 처방을 내리고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현실적인 답변은 no입니다. 건강기기는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만 지금 손목시계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은 100살에서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유엔의 세계 평균 수명을 보면은 72.6세입니다. 미국은 지금 78.6세, 일본이 84.2세로 1위, 최장수 국가입니다. 2위가 스위스랜드, 83.3세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안 보이게 된다, invisible 하게 된다 하는 예측인데, 즉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다, 벽이나 테이블이나 의자, 옷, 신체 속에 숨겨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키보드라든가 케이블이 없어진다는 예상입니다.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컨택 렌즈가 망막에 숨겨져서 눈 보호, 시력 측정까지 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책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종이로 된 서류라든가 책이 모든 것이 컴퓨터 또는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wrong입니다. 2018년도 프린트북의 판매량이 무려 260억 달러나 됩니다. 이것은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의 Annual Report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움직임이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된다 하는 건데 즉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true입니다. 하이텍 감시 기능 때문인데 개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돈을 어디다가 얼마나 쓰는지, 동선이 어딘지 모두가 공개가 됩니다. 지금 80% 정도의 성인들이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거의 정답입니다. 2019년도 중국이 아직 2위지만은 그러나 2030년이 되면은 중국 그리고 인도가 미국의 GDP를 초월하게 됩니다. 이 자동화된 자동차가 운행된다 하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Self-driving cars라는 얘기인데 답변은 close입니다.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지역적으로 이미 실험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스턴, 라스베이거스, 피닉스, 콜럼버스 등에서 성공적으로 실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flying cars, 날르는 자동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포르쉐와 보잉이 거의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버사가 2023년, 지금으로부터 한 3년 후부터는 플라잉 택시 서비스에 들어가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연령이 70세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펜션 부족이라든가 장수 때문입니다. 답변은 노입니다. 미국의 2016년도 은퇴 연령이 65세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수혜 시기는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67세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이제 집에서 전자방식으로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노입니다. 러시아 등의 선거 개입 우려 때문에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데서는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들의 전자방식 투표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타주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민주주의로 갈 것이다 하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노입니다. 홍콩 시위를 과격 진압한 것이 있고 소수계들, 특히 모슬렘 지역의 국민들의 인권 탄압이 지금 극심합니다. 한 100만 명이 감금되어 있다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 게이츠의 예측인데 개인들이 모두 개인 비서들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맞는 얘기인데 알렉사 같은 것들 이메일을 분류해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시해주고 저장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글이라든가 애마존, 알렉사 등이 개인 비서 노릇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수소 연료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수천 마일을 가는 동안에 연료 재보급을 안 해도 된다 하는 얘기인데 아직입니다. 아직은 배터리 전기가 대세입니다. 1%만이 지금 수소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과 우울증이 가장 큰 병이 될 것이다 하는데 답변은 비슷합니다. 2017년도 심장질환이 2위였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지구의 표면 온도가 2100년이 되면 3.6도가 올라간다. 해수면은 20인치가 올라간다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온도가 이미 1도가 올라와 있고 해수면도 3인치가 높아졌습니다. 화성에 인간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었는데 답변은 노입니다. 내년에도 화성으로 인간을 보낼 프로그램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8개의 무인 항공기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교수의 예상인데 2018년이 되면은 핵 연료가 주로 쓰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2018년 현재 미국의 fossil fuels, 석유라든가 가솔린 그리고 석탄 이 사용이 79%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fossil fuel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의 근로자들이 주 26시간 일을 할 것이다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답변은 wrong입니다. 2018년도 일주에 35시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80억 명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15억 명 정도의 인구가 2020년도에 늘어날 것이다 하는 예상이었는데 비슷합니다. 현재 77억 명입니다. UN의 통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 안에 20명의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고 2027년도에는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능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셔널리즘, 이 국가주의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MIT 교수의 예측이었었는데 2020년이 되면 민족주의, 국수주의 그리고 인종주의가 사라질 것이다 하는 예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언어 장벽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피차 이해심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인간들의 행위에 대한 동기부여를 피차 이해하기가 쉽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국가, 인종의 라인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답변은 wrong입니다. 현실을 보면은 이민, 지구화,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정치적인 기득권자 또 기득권 그룹이 오히려 이것을 더 강하게 막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속 고무 정책이라든가 브렉짓에서 나타난 내셔널리즘 그리고 유럽 각국의 보수 정객들의 생각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월츠 교수는 Foreign Policy Magazine이라는 잡지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내셔널리즘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6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성탄절을 맞아 단결과 존중을 촉구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이 발표한 성탄 메시지에서 미국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미국인들의 단결과 유대는 이보다 강하다며 우리는 보다 깊은 이해와 존중 같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또 미군들을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우고 있다며 명절을 맞아 고귀한 임무를 위해 함께 희생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탄절인 어제도 탄핵 조사를 주도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날선 공격을 퍼부으며 의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절차를 탄핵 사기로 규정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자신의 트위터에 단지 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신이 나간 낸시 펠로시에게 대통령을 탄핵할 권한을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화당 찬성표는 0표였으며 범죄도 없었고 유크레인과의 통화는 압박이 없었으며 완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뒤 아직까지 상원에 송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원 민주당이 탄핵 심판 절차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미국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ICBM을 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까지 제기됐었는데 일단 크리스마스는 잠잠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군은 여전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의 동향을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연말 시한을 거론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고 이협해왔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남부도시 아슈켈론에서 선거 유세 중에 가자지구에서 발사한 로켓 포탄이 날아들었지만 이스라엘 공군 방어망에 의해 막아낼 수 있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어제 이스라엘군은 대공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이 로켓탄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동영상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리쿠드당 예비선거를 몇 시간 앞두고 이곳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방공호로 안내되는 장면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에 로켓포 공격을 했다는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가 온라인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메스터카드는 11월 1일부터 12월 24일 국내 소매 판매가 8,800억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3.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금 상승과 반세기 만의 최저 수준인 실업률이 미국인들의 소비를 뒷받침한 결과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1.2% 증가에 그쳤습니다. 특히 백화점에서의 쇼핑 매출이 1.8% 줄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여러 지역 교회와 단체들이 불우이웃을 방문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퍼레이션 푸시 제시 잭슨 목사와 천주교 스피치 추기경은 어제 쿡카운티 교도소를 방문하고 재소자들을 위로했습니다.
한편 여러 지역 교회들은 무숙자와 빈곤층 가족들을 방문하고 음식과 장난감 등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메이우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부부가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총상을 입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살인사건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부부는 76세, 80세 고령입니다. 팔러스팍에 거주하는 의사가 텍사스에서 불에 탄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그는 레인지 카운티에 있는 그의 세컨홈에서 사망했는데 사망 후 발생한 화재로 사체가 소실됐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호흡기에서 연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60도까지 오르겠고 일부 맑은 지역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60도, 밤 최저 32도. 내일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소폭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32도. 토요일에는 밤낮이 50도대로 다시 오르겠고 흐리고 오드러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3도, 밤 최저 50도. 주일 흐리고 비, 낮 최고 59도, 밤 최저 33도입니다.